야생엔 선이 없다. 그러나 이 땅엔 지금 선이 있다. 정전 65년이 됐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선. 그래서 백두산은 가고 싶어도 쉬 갈 수 없는 땅이 됐다. 우리의 역사와 신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민족의 성산. 그 백두가 나무로 내달리다 명산을 만들어냈다. 그리운 금강이다. 시베리아에서 불어닥친 삭풍이 앞을 가로막는다. 산행은커녕 눈뜨기조차 힘든 상황. 그러나 비룡폭포는 영하 50도의 날씨에도 물길을 멈추는 법이 없다. 겨울에도 뜨거운 온천이 솟아나와 식지 않는 물길. 이 모두는 백두산이 여전히 살아있는 활화산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들 백두산 천지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25톤) 천지의 물만큼이나 육중하게 다가오는 한민족 내력의 무게. 그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크고 작은 16개의 봉우리와 인간사를 대변하듯 하루에도 120번씩 얼굴을 바꾸는 변화무쌍한 날씨. 백두산 천지 아래 나무의 바다. 이를 천리수회라 한다. 더 이상 오르지 못한 나무들은 이곳 해발 1700m 수목 한계선에 멈춰 혹독한 겨울을 보낸다. 이곳에도 움직이는 생명이 있을까? 여우다. 붉은 여우의 변종인 은여우. 녀석은 행여 먹잇감이라도 있을까 오후 내내 이 설원을 하염없이 누볐을 것이다. 그러나 허기진 여우가 가진 것이라곤 말라 비틀어진 열매 몇 개와 나무 등걸 밑에 마련한 작은 둥지 하나뿐. 백두산의 겨울밤은 길고 온도는 영하 50도에 이른다. 이 강추위에도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야 하는 은여우.
아무리 배회해도 여우가 먹을 것이라고 눈밖에 없다. 하지만 여우는 살아남을 것이고 봄이 오는 5월까지 허기와의 사투를 계속할 것이다. 마침내 동해에서 떠오른 해가 백두대간의 중심 금강산 집선연봉에 이른다. 풍경이 얼마나 오묘했으면 이름조차 신선들이 모여 산다는 집선연봉일까. 이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내금강과 달리 웅장하고 힘이 요동치는 외금강의 절경. 금강산의 봄은 바위를 물들인 연두빛 나무와 얼음에서 풀린 계곡의 물소리로 시작된다. 장구한 세월, 바람과 구름과 비와 물길이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 그 걸작 중의 걸작은 역시 상팔담이다. 해발 1000m의 삿갓봉에서 시작한 물길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만들어낸 8개의 비취빛 연못. 상팔담을 휘감고 돌던 물길은 마침내 수직절벽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높이 74m로 금강산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구룡폭포. 물보라가 번질 때면 용이 승천하는 것 같다는 구룡폭포는 설악산의 대승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폭포로 손꼽히기도 했다. 물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아우르며 바다에 닿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봄이 되면 전답을 일구고 가을의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리고 봄 바다에 찾아올 물고기를 기다린다. 계절에 따라서 금강산이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자기 보는 나름대로 다 다르게 보겠지만 제 보기엔 금강산이 이 봄철에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은 나무잎이 돋아나는 게 모두 푸르게만 돋아나는 줄 알았더니 솜털을 모두 뒤집어 쓰고 약간 희끄무레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발그레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야말로 연두색, 초록색, 풀색 그런 나무잎이 봄철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라카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빛이 나는 그 나무잎 속에
흰 바위 봉우리들이 솟아났습니다. 그러한 바위 봉우리들이 이른 아침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데, 그때 그 반사의 빛이 칠보석 중에서도 금강석과 같이 아름다운 보석에 비유해서 금강산이라고 한 옛 선조들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은 본디 하나되 옛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여름은 복래, 가을은 풍악, 겨울은 개골, 그리고 봄의 이름은 금강. 이후 금강산이란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된 건 봄이야말로 모든 생명이 일제히 제 모양과 색을 갖고 발원하여 대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일 것이다. 세상엔 어떤 생명도 사소할 수 없다. 그 의미를 깨달았던 옛 사람들은 이곳 금강산 바위 하나하나에도 나름대로의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이곳을 작은 우주, 즉 만물상이라 이름 붙였다. 만물상은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다. 바다에까지 이어진 이곳은 해금강에 있는 해만물상. 수만 년의 파도는 이렇듯 뾰족하고 예리한 바위를 깎고 다듬어 자연계의 모든 군상들의 희로애락을 바닷속에 조각해냈다. 어쩌면 대자연이 빚어낸 이 경이로움 앞에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시간과 기억. 그렇다면 이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과 북이 서로 따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백두산의 겨울. 그러나 5월이 되자 견고했던 얼음장이 녹기 시작한다. 앞으로 이어질 4개월의 해빙기는 생명들에겐 금싸라기 같은 시간일 것이다. 어느 시인이 말하길 백두산의 하루는 우리의 1년과 같다고 했다. 하루에도 120번씩 변하는 풍경과 연평균 264일 찾아오는 안개 때문이다. 그리하여 천지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겨우 45일.
그나마 제일 높은 2,750m의 장문봉은 쉽게 다가설 수조차 없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조선 땅이잖아요. 이쪽이 조선 땅이지. 조선 땅. 일로 가면 이게 다 조선 땅이에요. 조선 땅. 철조망이 있거나 무슨 뭐 지뢰 같은 게 있지 않고 요 사슬, 요게 경계예요. 요거. 오늘날 백두산을 찾는 우리 관광객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동전의 양면처럼 가깝기만 한 북녘 땅. 그래서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북녘 땅. 하지만 이곳 역시 야생에겐 국경이 없다. 주로 험한 절벽에 둥지를 틀고 사는 백두산 바위종다리. 이 녀석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제 맘대로 국경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바위 틈과 풀포기 사이에 있는 곤충을 찾아내 성찬을 즐기는 것이다.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둘레 14km의 백두산 천지. 천지는 6번에 걸친 화산 대폭발 당시의 분화구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384m에 달한다. 수만 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은 듯 올라오는 기포. 천지의 물은 이곳 달문을 지나 승사하를 거친 다음 수직절벽을 통해 바깥으로 나간다. 승천하는 용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비룡폭포. 68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는 마치 천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 마냥 우레소리를 내뿜는다. 그리하여 여러 갈래로 나뉜 다음 동쪽으로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남록강이 되며 북쪽으론 중국 숭화강의 원류가 되는 천지의 물줄기. 백두산 천지의 물은 동북아시아의 경계를 구분짓는 세 강의 원류이자 수많은 생명들을 보듬고 키워내는 어머니인 셈이다. 작은 천지란 뜻의 소천지. 어찌나 맑은지 옛날 천지에 목욕하러 내려온 선녀들이 이 연못을 거울 삼아 몸치장을 했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시선을 붙잡는 물길. 이 물길은 용암의 길이기도 했다. 화산 폭발 당시 흘러내린 용암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생긴 주상절리.
한때는 붉은 용암이 바다를 이뤘을 백두산 중턱. 그러나 장구한 세월은 광대하고도 뜨거운 용암 대지 위에 초록의 새 생명들을 불러들였다. 오늘날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백두산의 자생식물은 알려진 것만 약 1,800여 종. 이 식물들은 혹독한 날씨를 견디기 위해 저마다 키를 낮추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자리를 지켜왔다. 수많은 생명들에겐 품 넓은 어머니 같은 산, 백두. 그 물줄기에서 운 좋게도 귀한 손님을 만났다.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3,000마리가 채 되지 않는다는 호사비오리. 호사비오리의 암컷은 여름이 되면 무늬가 약해지는 반면 수컷은 물고기 비늘 무늬가 선명해진다. 이 무늬가 백두산 호랑이를 닮았다 하여 호사비오리라 불리게 된 것이다. 번식기가 되면 늘 함께 다니는 부부. 호사비오리 부부가 너른 강이 아닌 이곳을 선택한 건 사냥감이 많고 무엇보다 숲으로 둘러싸여 안전하기 때문이다. 새끼를 부화하고 건사하는 것은 순전히 암컷의 목. 암컷은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새끼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새끼들은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며 언젠간 되돌아올 것이다. 날씨 변화가 극심한데도 백두산의 산림이 울창한 건 화산재 때문이다. 화산 폭발 시 솟아난 유황과 미네랄 성분이 땅을 비옥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화산 폭발 당시 용암에 휩쓸려 검게 타버린 탄화목. 수처럼 변해버린 이 돌덩이 역시 폭발 당시 가스 거품에 의해 생겨난 부속으로 기공이 많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백두란 이름은 이 흰색의 부석들이 많다 해서 생긴 이름. (9월) 초 한반도의 가을은 이곳 백두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소천지를 둘러싼 사슬의 나무와 자작나무의 숲을 물들이며 남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한 백두산의 단풍.
그리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단풍이 보름여 만에 마침내 풍악이라 불리는 금강산에 도착한다. 이 시절이 되면 숨죽이며 지난 계절을 견뎌왔던 나무들도 분명하게 제 색을 드러낸다. 만산 홍엽이라 했던가 어느새 형형색색 자태를 드러내는 만물상의 바위들. 또다시 금강산에 눈보라의 겨울이 찾아온다. 하지만 겨울은 따뜻함의 소중함을 가장 절감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자연과 야생의 국경이 없듯 본디 남북이 따로 없이 하나로 이어진 세상. 그것을 꿈꾸기에 오늘도 우리는 금강이 그립고 백두가 보고 싶다.